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온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요, 여러분들의 시장에 대한 궁금증 함께 해당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시장에 대한 궁금증, 특히나 지금 미중 무역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로 시장이 좀 어지러운 가운데 그런 궁금증 있으시면요, 채팅창에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오늘 함께 하시는 파트너와 함께 그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 찾아가는 시간으로 꾸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상호 관세가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인데 오늘 새벽에 미증시가 끝나고 나서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래도 개장 직후의 낙폭과 비교한다면 이 낙폭을 좀 회복해 주려는 모습이 시장이 좀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어떠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셨을지, 특히나 그 상호 관세 발표와 관련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파트너님께서 어떤 포인트를 좀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요번 나온 이것은 지난번 네. 트럼프 일기 때 네. 그 미치광이 전략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먼저 관세를 던져놓고 이 관세에 대해서 이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니들이 갖고 와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협상의 전략 중에 상대방이 나보다 더 미쳤다고 한다면 이쪽 협상장에 나오는 상대방은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한 것은 그런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게 당장은 외국에 있는 그런 그 공급망에 포함되는 공장들을 미국으로 갖고 오는 효과를 갖고 온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는데 2, 3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고스란히 이러한 무역 그 고율의 관세를 내면서 교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FTA를 할 때 우리가 한국 영화계 사람들이 이 영화가 개방되면 헐리우드계에 우리나라 영화계는 완전히 다 망할 거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영화계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시나리오 작가들이나 또 감독이나 또 배우들 열심히 해서 지금은 우리나라 영화계, 우리 영화 시장을 잘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헐리우드의 경쟁력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와서 우리가 헐리우드를 어떻게 살려줍니까? 그들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관세를 매겨서 강제로 그들 나라로 이러한 좀 경쟁력 있는 산업들을 갖고 오라고 말하는 건 이건 어거지고 억지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한편으로 미국 증시가 어저께 오후 그러니까 3시인가 4시인가요? 4시에 발표를 하고 해서 미국 장 끝나고 발표를 한 건데요. 그리고 나서 미국 시장이 시간 외에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M7이라는 그 빅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건 이건 미국 내의 시장을 보호한다는 것만 앞서 있지 미국 외에 미국 업체들이 수출하고 있는 그런 물품에도 똑같이 관세를 매기게 되는 즉 관세 전쟁이 벌어지는 것에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고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멈춘 이유가 바로 여기서 있었던 겁니다. 완전히 미국은 그 말 그대로 트럼프 정부, 2기 정부는 이 자해공갈단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국제 금값도 이제 사상 최고가를 또 갱신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실하게 숫자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렇다면 수출이 안 된다면 미국 외에 다른 시장을 찾아봐야 되는 것인데 한중일 FTA를 통해서 이 동북아 경제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주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는 아주 큰 시장이 생기는 건데요. 이 중에서 가장 작은 내수 시장을 갖고 있는 게 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라는 큰 시장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고 또 이번에 미국이 그 집중적으로 고율 관세를 매긴 동남아 지역 이 지역도 우리의 제2의 시장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우리가 좀 더 공을 들인다면 이번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 지수를 보니까요. 급락세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테크 100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빠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좀 2에서 3%까지 하락 나오고 빅스도 4%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중요한 게 미국 재무장관이 증시 흔들리는 거 나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계속하고 있고 나스닥이 정점인 건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역시나 시장에서는 조금 위축된 국면인데 그래도 저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다행인 게 일본
일본 증시 니케이 지금 3% 넘게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0.5% 거의 회복을 했고 유가증권 시장도 1% 중반 정도의 하락으로 좀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 대비 우리 시장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사실 내일 또 빅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앞두고 좀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교역량이 18%입니다. 네. 우리가 전체 생산하는 부가치 중에 18%를 미국에 수출을 하죠. 그 18% 수출하는 그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자동차고 그다음에 반도체입니다. 네. 이러한 핵심 부품이나 핵심 원자재, 특히 자동차 같은 완성품은 현대자동차나 기아가 미국의 GM이나 크라이슬러 같은 업체를 포드랑 경쟁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미국 소비자들도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또 이런 나름대로 내구성만 미국 차가 좀 강할 뿐이지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이런 면에선 한국 차가 좋다는 것, 또 가성비가 있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관세를 부과해서 사는 건 미국 소비자들도 별로 좋아할 일이 아니죠.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한 우리가 수출 규모가 1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18%에서 줄어드는 것만큼 다른 시장에서 중국 시장이 됐든 동남아 시장이 됐든 다른 시장에서 우리가 커버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만큼 리스크를 많이 줄이는 겁니다. 물론 이 일본 같은 경우 3%씩이나 빠지는 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그나마 좀 나은 것이죠. 아까 이제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이런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이 결정이 현지에서 나오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국민들의 이 관심이 거기에 많이 몰려 있고 투자자들도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도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속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정치적 혼란이 지난 연말에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던 것처럼 우리나라 이 국가 신용등급도 강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내일 빠른 결정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시장 내에서 지금 같은 혼란 속에서도 꼭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 또 매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M&A죠. 이번에 애경그룹의 그 애경산업 같은 경우도 그런 M&A 대상이 됐고요. 유일로보틱스도 이번에 M&A 대상으로 이 나중에 이제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경그룹의 이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애경그룹 자체가 지금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애경산업이라는 알짜배기 회사를 매각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경산업은 한때 이 화장품 업계의 3위까지 했던 업체입니다. 그런 업체가 지금 이렇게 싼가하게 팔 수 있다는 건 지금 매수에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유일로보틱스가 지금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업종 같은 경우는 SK온의 미국 법인이 이 회사에 대한 콜옵션을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성전자가 맺었던 콜옵션과 비슷한 제도인데요.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유일로보틱스를 SK그룹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유일로보틱스는 아직 적자 회사지만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보다 크고 SK그룹이라는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많이 만들 이런 회사를 모기업으로 둘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일로보틱스는 실적도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런 M&A 대상주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화 약세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따라서 원화 약세에 따른 여행주나 카지노주, 호텔주 등을 우리나라 내수 경기, 내수 관광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럼프의 이 관세 전쟁은 중국이 우리나라로 하여금 한한령 해제를 해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한령과 관련된 엔터주, 애니메이션 이런 쪽을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과 좀 상관이 없지만 방산주 같은 경우는 무역 부분에서 미국과 관련 없는 지역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산주 같은 종목들을 봐주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M&A 관련돼서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대표적으로 애경산업, 유일로보틱스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 고려아연도 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고려아연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앞에 두 분과 좀 다른데요. 네. 이거는 상업펀드가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업펀드가 인수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빅머니가 들어갑니다. 네. 고려아연이 이번에 이 M&A 건에서
이 방어하는 쪽과 공격하는 쪽 양쪽 다 한 6조 원 정도의 돈을 투자된 겁니다. 엄청난 M&A였는데요. 요번에 1차전은 이 고려아연 경영진 측이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2차전 아직까지 MBK 파트너스 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분을 그대로 갖고 있고 실질적인 최대 주주인 영풍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아연에 대한 임시 요청이 또 열린다면 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 애경산업을 매각할 경우 애경그룹은 제주항공이라는 회사와 또 애경케미칼이라는 회사 두 회사를 중심으로 재편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경산업이 6천억 정도 이상의 가격에서 매각이 돼야 이 현금을 갖고 당장 애경산업의 이런 당장 돌아오는 애경그룹에 돌아오는 부채를 올해 한 4,5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애경산업이 제주항공이라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애경산업을 말 그대로 읍참마속이나 그런 마음으로 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애경산업을 사겠다는 그런 쪽은 뭐 쉽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때나지만 화장품 3위까지 했었고 생활용품 중에 여러분도 아실 만한 당장 주방에 가보시면 거기에 애경산업 브랜드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상품들이 많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브랜드들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쉽게 팔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유일로봇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회사가 SK온의 미국 법인,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 라인 하나를 받았는데 그 라인 하나를 갖고도 한 100억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 40여 개 되는 라인을 다 깔았을 때는 1조 원 규모의 매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SK온은 아예 유일로보틱스를 자기네 계열사로 가져가는 쪽으로 선택한 것 같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SK그룹이 로봇 쪽에 투자한다는 시도를 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유일로보틱스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M&A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오늘 아무래도 시장이 이 트럼프에 대한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청자님들이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좀 질문을 줬습니다. 저희가 나스닥 선물에 대한 이야기했는데 관세라는 게 알고 있던 악재였고 사실 밤 사이에는 정규장에서 상승을 했었는데 나스닥이 급락한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네, 말 그대로 이 관세를 부과한다는 건 해외에서 상품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 거기에 연방정부가 세금을 부과해서 연방정부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연방정부가 가져간 몫을 누군가는 지불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미국 소비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이 해외로 수출하는데 다른 미국 이외 EU나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수출하는 물건들이 상품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미국 기업들도 해고가 일어납니다. 미국은 레이오프라고 해서 당장 잠깐의 무슨 경기 침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위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제 고용이 어려울 때 먼저 해고를 해버립니다. 해고를 하고 이후 회사가 좀 나아지면 다시 재고용하는 그게 이제 레이오프라는 제도인데요. 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내부적으로는 두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 관세 전쟁이 지금 당장은 미국의 일자리를 늘린다고 말을 하지만 당장은 이 미국의 일자리를 줄이게 되는 일이 먼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나스닥이나 이런 쪽에서도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미증시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 이어서 두 번째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장하고 나서부터 시장에 좀 주목을 받은 조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선주는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산업 분야이기도 한데 어떤 부분 저희가 보면 좋을까요? 네, 조선 쪽은 말 그대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호황으로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원재료인 후판 가격이나 또 인건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이게 1년 정도 지났는데 벌써 작년 연말부터 이 조선에 대한 실적 피크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실적 피크론이 난 이후에 가만히 보시게 되면 기존에 우리 조선사들이 하지 않던 시장, 즉 미 해군의 MRO 시장에 우리 조선사들이 진출을 했고 또 더 나가서 미국은 법까지 바꿔서 미국 이외의 조선사에서 우방국의 조선사에서 미 해군의 함정을 신규로 조선하는 것들도 허용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에겐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미국의 우방은 일본과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이 과연 미 해군의 이런 군함을 만들어줄 수 있냐. 그런데 일본은 너무 비쌉니다.
일본은 미국 내에서 조선사에서 만드는 게 훨씬 더 쌀다고 할 정도로 일본의 이 군함 건조 비용은 너무 비쌉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의 조선사들은 엄청 싸게 미 해군이 말 그대로 그 미국에서 한 대를 만들 때 그 한국에서 두 척을 만들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 조선사들의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이나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무기의 첨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런 조선주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습니다. 즉 지난 연말에 나왔던 이 조선주들에 대한 피크, 실적 피크론이 나왔을 때 이후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의 피크는 아직 멀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 미국이 중국에서 조선을 통해서 만들어진 배들이 미국에 입국할 때 입항할 때 150만 불의 그 수수료를 내게 하는 그런 정책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이 그러니까 중국의 조선을 견제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고스란히 우리나라에겐 반사이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아직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또한 그리고 우리 조선주들이 그러니까 수주한 그런 배들이 굉장히 큰 배들입니다. 한 번 이 배를 만들 때 2년에 3년 정도 걸리는데요. 그러면 2년에 3년 정도 걸린다는 건 우리가 수주했을 때와 이 배를 넘겨줬을 때 인도했을 때의 이 그러니까 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도 지금 환차익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선주들은 올해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조선사들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주들도 보셔야 되는데 HD 현대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도 그렇고 HJ 중공업, 한국카본 이런 종목들을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조선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공약주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는지 파트너님 무슨 종목으로 선정하셨어요? 앞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짧게 드리면 네. 애경산업입니다. 애경산업이 매각이 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데요. 네. 경영권 프리미엄 받는 것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해서 거의 100%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애경산업은 충분히 싸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고 그 싼 가격에 여러분들은 이 경영 최대주와 같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경산업을 오늘 공약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공약주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